요즘 행동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ABA 이제 처음 배울 때부터 이제 문제행동 중재 관련해서 많은 사례나 그런 것들을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네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원이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교실에서도 통합반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40분을 어떻게 보면 버텨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움반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계속 요구하고 하면서 그런 게 거부당했을 때 짜증도 많아지고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문제행동 중재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속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행동 원리에서 속어라고 하면 행동이 강화를 받다가 그 강화가 차단됐을 때 그 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행동이 줄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3가지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상황에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트를 아이들 데리고 가면 장난감 코너가 지나가면 원하는 거 사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죠. 근데 사고 싶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요구를 하는데 사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울고 떼쓰고 화내고 바닥에만 눕고 구르막 할 수 있습니다. 그게 5분, 10분, 20분, 30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실랑이가. 우리 이제 속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사주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는데 엄마가 이제 동생하고 좀 놀고 있을 때 아이가 옆에 놀고 있다가 떼쓰면서 울면서 동생을 때리려고 하거나 엄마를 미치려고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얘가 이제 관심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구나 하면서 무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상황은 우리가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로 데려오죠. 이런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우리는 어떤가요? 많이 힘듭니다. 어떤 게 힘드냐면 이런 행동들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뭐 사명감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무시하려고도 하고 안 되는 것 끝까지 안 된다고 하려고도 하고 이렇게 일관성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잘 못해요. 네. 여러분들 일관성 있게 잘 하실 수 있으실까요? 다이어트 일관성 있게 잘 하실 수 있나요? 독서, 공부, 하루 5분, 하루 10분 이런 거 잘 할 수 있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속어의 특징이 있는데 정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무시하고 관심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간헐강화라고 그 행동이 점점 늘어나요. 그럼 우리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 말씀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치료사 선생님들이 어머니, 아버님 일관성 있게 무시하셔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대처해서 소거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신다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안 됐을 때, 우리 많이 힘듭니다. 어떤 게 힘드냐면, 내가 자질이 부족해서 못하는구나. 그리고 아이가 바닥에 뒹굴고 막 떼쓰고 머리에 피나고 이런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속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이가 이미 울고 떼쓰고 하는 행동들이 정말 만성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상이 된단 말이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안 된다고 했을 때, 아니면은 관심을 계속 관심 안 주고 무시하고 있었을 때, 또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계속 푸시하고 있을 때, 아이가 그 다음 어떤 행동들이 나올지 우리가 예상이 된단 말이죠. 울고 떼쓰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상황들은 아이가 이제 기다리거나 이제 거부당하는 거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그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시고, 그 상황에서 굳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할 때 아이가 처음에 정중하게 요구하면 그냥 사주죠 뭐. 예를 들어서 사주지 않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아이의 다음 행동이 우리가 예상이 된다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기보다 그 상황에 다음 행동으로 고조하지 않고 대처하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 그 사달라는 행동을 계속 강화하잖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아이들이 그때 쓰고 그런 행동이 이미 그 행동 레파토리에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계속 고조하게 해서 만들어나는 것 자체가 서로를 위험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우리 정신건강도 안 좋잖아요. 물론 그 상황에서는 사주고,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들은 맞아요. 어떤 것들? 기다려야 되는 것들. 지금 아니고 나중에 사준다는 것들 알 수 있게 다양한 시각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기다리는 훈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일, 시간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힘든 상황에서 너무 부딪혀가지고 돌파하려고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속어라고 하는 방법은 ABA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방법 같아요. 아이가 관심 얻으려고 하니까 저거 관심이야. 무시해야지. 무시하려고 하면 아이가 그냥 순순히 무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고 무시하려고 하면 앞으로 와가지고 쳐다보고 옆에 근처에서 굴러보고 그런다고요. 동생이 있으면 동생도 밀어보고 엄마도 한번 밀어보고 한다고요. 그것도 안 통하면 피도 보려고 하고.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러면 그 방향이 맞는 걸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상황, 우리가 정말 많이 접하는 상황이에요. 왜? 아이가 언어가 부족해, 인지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면 책상에 이제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고
한글, 숫자, 쓰기 이런 것들 열심히 시키게 되겠죠. 그럴 때 아이들이 유쾌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울고 떼쓰고 바닥에 구르고 도망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시키고 하죠. 글쎄 우리 마음은 괜찮나요? 그렇지 않죠. 네. 아이들도 배워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맞아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 한다는 건 힘들어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 제시된 뭐 학습적인 상황이 너무 혐오적이었던가? 이제 혐오적이었다는 거는 예전부터 그렇게 학습이 됐겠죠. 엄마한테 많이 혼난다던가, 아빠한테 많이 혼난다던가, 아니면 너무 어려운 걸 하게 된다던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에서, 혐오적인 상황에서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찾아요, 머리로.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피할 수 있을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굴러도 보고, 도망도 가보고, 엄마도 때려보고, 선생님도 때려보고 한단 말이죠. 그런 행동들이 다 어떤 의사소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싫다는 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싫어도 해야지. 너의 앞날을 위해서 힘들어도 해야지.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 요즘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네. 소은이랑 같이 공부할 때, 책을 읽게 할 때, 그렇게 싫은데, 그렇게 힘든데, 징징대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그쵸? 최대한 아이 난이도에 맞추고, 그래도 울면, 그래도 짜증나면, 더 난이도를 낮추고, 도움도 더 많이 주고, 덜 징징대고, 덜 짜증내고, 할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최근에 문제행동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상담도 좀 받고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서없지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원래 말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는 아실 것 같아요. 뭐가 되든 아이의 얼굴 표정, 이런 것들 잘 관찰하시고, 어떤 행동이 고조되기 전에 이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얼굴 표정이 바뀐다는 건 아이가 행복하지 않고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지만 하루하루 잘 대처해 가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계속 좀 힘들긴 하지만 버텨가야겠지요. 여기까지 문제행동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